1980년대 일본 버블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버블이었는지, 이 버블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터졌는지 자세히는 모르실 겁니다. 그럼 충격적이었던 당시 일본의 상황, 저랑 같이 탐구하러 가보시죠. 당시에 자산이 8천억 원을 호가했던 부동산 재벌 현 최고의 빚쟁이 씨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それで会ってる女の子にの上に、はい、スカートの間に「はい」ってこう入れてあげた。それを1枚2枚3枚、はい、1枚2枚3枚って数えない、手に感触だけで、ある人はさ、それをいわゆるそれを言うような、いやー小島っていうのは気がでかい。 어떤 고지마 씨는 하나 약 1,000억 원 이상의 빚을 지게 되는데요. 8333年かかるんです。 8333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났을까요? 일본은 1950년대 이후 한국 전쟁 특수로 인해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야, 이게 어느 정도였냐고요? 1988년 시가총액 기준 세계 50대 기업 순위 중 무려 33개가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시가총액 1위인 일본의 국영통신 기업인 NTT 도코모니까 일본 전신 전화의 시총은 당시 미국의 대장 기술주였던 IBM의 시총보다 3배가 더 높았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GDP가 2023억 달러였는데 이때 NTT 70% 수준밖에 안 됐어요. 얼마나 버블인지 상상이 잘 안 오신다고요? 자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今起きるの店ですよね。ある日お誕生日プレゼントだ。この店お前のだみたいな。4着で同じ模様の4着で大体700万円から800万ぐらいですね。 호스티스가 10억 원이 넘는 집을 선물 받고 한 벌에 2천만 원씩이나 하는 옷을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들은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네,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낮은 금리와 정부의 정책인데요. 당시 미국의 기준금리는 20%대, 반면 일본의 기준금리는 2.5%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처음엔 120%였던 LTV 비율도 100%까지 올려줍니다. 이 뭐 집을 사면 2배가 되는데 어차피 2배가 될 거 그냥 담보가치를 2배 반영해 주겠다는 거였죠.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1억엔짜리 집을 사려고 은행에 가니까 야, 1억 2천만 원을 대출해 줄게. 그랬더니 옆 은행에서 야, 뭐 우리는 2억엔까지 됩니다. 뭐 어차피 오를 낀데. 이렇게 집을 산 여러분은 아직 1억 원이 남아있잖아요. 그 1억 원으로 또 뭘 할까요? 바보가 아닌 이상 또 집을 사겠죠? 어차피 집을 사면 또 돈을 빌려줄 거고 나는 돈이 더 남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실체도 없는 돈이 문자 그대로 증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토지 가격은 50배 이상 오르게 됩니다. 잘못 들으신 게 아니에요. 50배입니다. 더 놀라웠던 점은요, 1987년부터 88년까지 1년 사이에 집값은 무려 3배가 올랐다고 해요. 참고로 당시 도쿄 땅을 다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농담이 유행하기도 했으니까요. 5000万円高いところだといわゆる麻布だとか青山あの辺になりますともう坪5000万円ぐらいになりましたよ。1坪買って5億ですよ。100坪と思って50億です。そこにみんな5点足したもん。 자, 방금 들으신 것처럼 도쿄의 중심지는 평당 5천만 엔, 하나로 5억까지 오르게 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 대한민국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당시 강남 압구정 부의 상징인 현대아파트가 대거 분양하게 됩니다. 60평에 1,800만 원, 이렇게 치니까 평당 3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지금은 60평에 80억쯤 하죠. 이게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 당시 일본 집을 딱 한 채 팔면 이 비싼 압구정 현대아파트 한 동을 살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일본의 거품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죠. 실제로 당시 일본 부동산을 전부 팔면 2천조엔의 가치를 지녔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2천조엔이라면 하나 대략 2경원 정도거든요. 참고로 2021년 역사적인 최고점을 이룬 대한민국 전체 상가 건물의 가치, 그러니까 모든 유형 부동산 시가총액이 1경 7천조원이니까 그거보다 더 높았단 말이에요. 이게 30년 전 일이에요. 얼마나 거품이 많았는지 이 상상이 가시나요? 이 당시 일본은 진짜 넘쳐나는 돈 때문에 주체가 안 됐다고 합니다. 일본의 부동산 재벌 요코이 히데키가 뉴욕의 상징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인수하게 이르고요. 게다가 미쯔비시 부동산은 석유 재벌 록펠러 센터까지 매수합니다. 진짜 말 그대로 일본인들이 전 세계 부동산을 쇼핑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진짜 대단한 건 소니가 할리우드 영화사인 컬럼비아 픽처스를 인수하게 되고 파나소닉은 유니버셜 픽처스까지 인수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야, 이러다가 일본한테 우리 지배당하는 거 아니냐? 라는 위기감까지 돌았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시중에 돈이 넘쳐 흐르고 버블이 커지면 커질수록 다른 자산이 폭등을 하기 시작하죠.
네, 바로 그림입니다. 이 당시 일본은 런던 크리스티 경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명화들을 긁어 모았는데요. 덕분에 현재 일본의 박물관에는 전 세계의 명화들이 몰려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기업에도 큰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기업이 망하는 현상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1980년대 10대 신입사원 연봉이 무려 1,000만 엔, 하나 1억이 넘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프리터, 취직할 수 있는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면서 여유롭게 지내는 이 프리터가 오히려 낭만의 대명사로 손꼽혔다고 합니다. 아니, 이 당시 일본은 알바만 해도 여유롭게 살 수 있었고 굳이 일을 안 해도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놓으면 돈 복사가 되는데 굳이 일을 할까요? 최근 유행한 파이어족이 당시 일본에서도 유행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버블이 심했는지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일하려던 사람이 없으니까 구인난은 점점 심해지고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은 임금을 아무리 올려도 일할 사람이 없어서 망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일본 입사시험에서는 일부러 전부 다 틀리게 답안지를 내도 제발 취직해달라고 인센티브까지 주면서 붙여줬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호황이던 일본 경기 덕에 인플레가 계속해서 자산 가격을 부풀리고 그 부푼 자산 가격이 트리거가 돼서 또 거품을 일으키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버블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품이 심해지니까 순식간에 벼락거지된 서민들은 어땠을까요? 결국 민심은 최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政治が今まで全く手をつけなかったということが私は原因だと思ってますので、責任をきちんと取っていただきたいと思ってます。 아무리 일본 정부라 해도 이런 서민들의 외침을 무시할 수는 없었는지 일본은행 총재는 결단을 내립니다. やはりこれからも注意をよくより一段と払っ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今までも自粛を要請しておりますが、今回の 결국 일본 정부는 이 모든 것의 원흉인 부동산의 거품을 끄고자 금리를 인상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출자총액 제한 제도라는 강수를 둠으로써 대출을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결국 1989년 주식시장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4만에 근접했던 니케이 지수는 10년 동안 무려 마이너스 80%에 다다르는 하락을 맛보았고 30년이 넘는 지금도 아직도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989년 처음 주식이 무너져 내릴 때 진짜 아무도 몰랐습니다. 일본 경제가 앞으로 개망할 거라는 거예요. 今2割ぐらいまでじゃないですか。どんなに下がってもある程度の値段はこれ維持しなきゃいけないと思いますよ。ということはそれだけ日本国家がですね、円高メリットによって 당시 일본 부동산은 한 달 만에 10% 빠지고 1년 동안 20%가 넘게 빠지고 있었을 때도 일본인 전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日本の人たちはバブルだと思ったかというと思ってなかったですね。私たちも思ってなかったし、ジャーナリストも思っていなかったし、政治家も思っていなかったし、日本の国民も思っていなかった。そこが最大の問題なわけ。 이 당시 비싼 돈을 주고 아파트를 구입한 세대를 단카이 세대라고 하는데요. 이 단카이 세대는 집값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보다 내려서 팔 생각을 하지 않았고 무너져 내리는 아파트 값을 보고도 다시 반등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진 채 몇 년 아니 몇십 년을 희망 고문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무너지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했던 은행들과 기업들이 연쇄도산했고 서민들은 잔뜩 빚을 지고 거리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30년 전에 10억이나 하던 주택 모기지를 아직도 갚고 있고 지금은 그 주택 가격이 2억 3억밖에 안 하니까 결국 7억이 넘는 돈을 허공에다가 뿌려댄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다가 일본 정부의 헛발질과 허술한 채권의 수덕에 경기 침체는 더 장기화되었고 경기는 더 악화되며 출산율이 크게 떨어지고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버블이 터지면서 몇십 년간 고통을 받고 있는 일본. 8333년 동안 빚을 갚아야 하는 코지마 노부타카에게 KBS 제작진이 질문을 하나 합니다. 만약 버블이 오면 버블에 타실 겁니까? 그의 답변은 진짜 인간과 돈에 대해서 한 번 더 깊게 생각하게 합니다. バブルがもう一回来たらですね、乗りますか。乗るなるなるなる大いになるよ、乗ってもう一回これを商品にしたいね。